탄성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힘이 작용하면은 이제 운동 상태가 달라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이런데, 힘의 종류가 있어요. 힘의 첫 번째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정의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그런 걸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뭐 용수철 이게 잡아당기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죠. 이렇게 고무줄 당겨보면 이제 힘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대부분의 물체는 탄성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거든 뭐 이렇게 뭐 변형을 하면은 놔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뭐 어떤 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은 탄성이라고 하고, 그때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성체는 탄성을 가진 물체이다. 뭐 용수철, 고무줄, 고무띠, 뭐 공 이런 것도 탄성이 있죠. 공 같은 것도. 그 다음에 탄성력의 방향.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얘가 그러니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뭔가 변형이 됐어요. 내가 잡아당겨서 얘가 늘어났어요.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면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야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겠죠?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은 지금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누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용수철을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눌렀을 때는 누르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사실 이제 멈춰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잡아당겨서 이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이걸 버티려면 이 힘과 이 힘이 똑같으면 이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당길 때는 사실은 힘이 더 센 거긴 하고, 탄성력보다. 그때는 이제 뭐 속도 변화를 보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디테일하게 가진 않고, 어찌됐건 내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탄성력이 작용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만약 탄성력 더 세면 얘가 이렇게 내가 좀 끌려오겠지. 근데 하여튼 가만히 있을 때는 잡아당기는 힘과 탄성력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다. 그 다음에 탄성체가 변형되는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이 크다. 이걸 좀 어렵게 후크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얘가 요 정도 변형시킨 것보다 내가 더 세게 잡아당기면은 더 힘 많이 들죠. 잡아당겨 봐서 알잖아. 잡아당겨 보면 많이 잡아당길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줄을 매달았는데 중력이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좀 멈춰. 왜 멈추냐면 중력은 원래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탄성력이 늘어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중력과 탄성력이 이렇게 같아지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춥니다. 근데 이 상태에 있으면은 힘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요때 힘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력과 탄성력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데 방향이 반대고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합력은 0이 되고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 매달면은 뭐 1cm 늘어났는데 두 개 매달면 중력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죠. 2배 늘어나죠. 그럼 얘도 이렇게 늘어나다가 한 2cm 정도 늘어난 다음에 멈춰요. 왜냐면 이제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멈추는 거고, 3개 매달면은 이제 3N의 힘이 작용하면은 얘도 3N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멈춥니다. 그래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이게 늘어나는 길이야. 전체 길이가 아니라 늘어나는 길이야. 늘어난 길이는 탄성력 크기에 비례한다. 많이 늘어나면 힘의 크기가 크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이해하시죠? 초등학교 때도 다 나옵니다, 이거. 탄성력을 이용해서 장대 높이 뛰기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장대가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힘이 있거든요.
그 힘에 이제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장대를 쉰 다음에 그게 펴질 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집게에 여기 요런 부분이 이제 탄성력을 이용해서 꽉 집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램펄린은 여기 용수철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이 떴다가 이렇게 꽝 밟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죠. 스마트 기기 거치대, 여기 용수철 있습니다. 여기 얘도 있는데 여기 똑같이 생겼네. 여기 용수철 있죠. 여기. 자, 그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은 탄성이라고 하고, 탄성. 그때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 5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길 때 탄성력의 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이 있는데 5N으로 당기고 있대요. 그러면은 탄성력은 왼쪽으로 5N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탄성력 크기는 5N이고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왼쪽입니다. 방향은 반대다. 탄성력의 크기는 외력이라고 하는데, 외력. 힘이랑 같고, 근데 방향은 반대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 탄성력 크기에 비례한다. 많이 늘어나면 탄성력도 크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탄성력 문제 좀 푼 다음에 이제 앞에 또 할게요. 요거 먼저 볼게요. 18쪽. 그래서 이제 뭐 실험을 해봤는데, 용수철이 2cm 늘어나면 0.2N이 표시가 됐는데요. 근데 4cm 늘어나면 0.4N, 6cm 늘어나면 0.6N. 이런 식으로 늘어난 길이랑 힘의 크기는 어때?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자, 그래서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 늘어난 길이의 비례관계다.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클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크죠?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랑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같은 거고요. 근데 탄성력은 용수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죠. 이거는 몇 뉴턴이겠어요? 1.2N이죠. 그쵸? 6cm 늘어났을 때 0.6N이니까 2배죠. 12cm면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면 탄성력도 2배가 되죠. 1.2N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1번, 24쪽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맞춰볼게요. 힘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이렇게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모양이 변화돼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옳은 거, 모양이 변화될 수가 있고, 속력이 변하기도 하고,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 다 맞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방향 변화시키고 속력 변화시키지 않는다 틀렸고, 속력 뭐 빨라질 수도 있고요. 빨라질 수도 있고, 시작점이 작용점이고요. 화살표 방향은 방향이고, 화살표가 클수록 그 힘의 크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길게 하면 그게 더 센 힘이야. 화살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cm를 1N으로 나타내면 3cm니까 3N이 되고, 방향은 요 방위 표시 있죠? 북동쪽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짜 힘은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면 되고요. 7N.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고, 그러면 3N이군요. 3N.
만약에 이제 똑같다. 근데 정반대다. 그러면 요건 0뉴턴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A의 크기가 6뉴턴이고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A와 평형인 힘을 그려라. 그러면은 방향은 반대고 이렇게 3뉴턴이 한 칸이니까요. 6뉴턴이면 이제 두 칸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러면 물체가 움직이게 되고 정지했는 게 아니라 알짜임의 방향 왼쪽이 더 크죠. 알짜임의 크기는 10뉴턴이다. 맞죠? 예, 요거 정반대니까 빼야 됩니다. 니은디가 4번.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해서 공도 좀 빨라지면서 떨어지고 이것도 중력 작용, 이거 다 중력 작용한 거네요. 5번이고요.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있는 거고. 질량은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고 무게는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다. 이건 질량의 정의이고요.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크다. 맞네. 질량이 크면 무게도 크다. 질량은 위접시 저울로 재야 되고요.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재야 되고,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쓰고 무게 단위는 뉴턴 단위 씁니다. 뉴턴은 힘의 단위인데, 그래서 달에서 50g짜리 추가 지금 하나 6개죠? 그럼 이게 3kg, 300g이니까 0.3kg이구나. 자, 300g이고요. 얘는 300g. 근데 이거는 질량이에요. 질량이야. 달에서 질량이나 지구에서 질량이나 어때야 돼? 같아요. 같죠? 근데 이제 무게로 따지면은 이게 달에서 무게가 지구에서 무게 6분의 1이 되는데, 뭐 질량 물어봤으니까 같은 거죠. 지구에서와 달에서 이 사과의 무게의 비는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6대1이죠. 6대1.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 자, 변형된 길이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군요. 이거는 이제 밀었고요. 이건 잡아당겼고. 가에서 누르는 힘이 탄성력보다 크다. 누르는 힘이랑 탄성력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큰 게 아니고요. 가와 나에서 탄성력의 방향 반대다. 반대죠. 가에서는 이쪽 방향이고 나에서 이쪽 방향이고, 가에서의 탄성력의 크기는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 이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같으니까 탄성력도 같은 거고요. 답 2번 고르시면 되죠. 이해하시죠? 변형된 길이가 같기 때문에 탄성력의 크기도 같다. 그 다음에 13번에 자, 늘어난 길이가 클수록 탄성력도 커지니까 2번 그래프 고르시면 되고요.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하고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추에 작용하는 용수철의 탄성력은 평형을 이룬다. 얘 가만히 있잖아요. 중력이랑 탄성력이랑 평형을 이루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추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15cm라면 보면 이제 3cm면은 한 개 매달은 거고, 근데 한 개가 1N이래. 그러니까 3cm 늘어나면 1N의 힘이 작용하면 3cm 늘어나는 거고, 15cm면 5배죠? 그러면 이제 5N이 작용하는 거겠죠?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탄성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부력이 조금 어렵고요. 마찰력 안 했구나. 마찰력 먼저 해야겠네. 마찰력 먼저 하겠습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운동을 방해하는 힘.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내가 얘를, 이 TV를 밀고 있는데 다 안 밀리죠. 그쵸? 그러면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마찰력이 있어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는 힘의 방향과 마찰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에요. 왜냐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요. 자, 마찰력의 크기는 이 둘은 지금 이 물체 무게가 똑같아요. 지금 두 개가. 얘는 가볍고, 그러면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랑 마찰력이, 자, 얘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끄는 힘이랑 마찰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은 마찰력이 커서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내가 끄는 힘이랑 마찰력이 동일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마찰력이 크다면 봐봐, 뒤로 가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끌었는데 마찰력이 더 크면 뒤로 가야 되잖아. 이 물체가.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안 움직일 때는 그런 겁니다. 안 움직일 때는 끄는 힘이랑 마찰력이랑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거친 면에서 끄는 힘이랑 매끄러운 면에서 끄는 힘이랑 얘가 좀 작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끄러운 면에서는 더 잘 끌려옵니다. 마찰력이 작아서. 그래서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아셔야 되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더 크다. 근데 똑같이 매끄러운 면입니다, 둘이. 근데 얘는 힘을 조금만 주고 있죠? 화살표 길이가 짧죠? 그러면 힘을 조금만 주는 거야. 그거는 이 둘의 무게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니까 센 힘을 줘야지 얘가 끌려옵니다. 마찰력 이렇게 끌려오게 돼요. 그래서 접촉면의 거칠기랑 마찰력은 비례관계고요.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무게랑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큰 거야. 보통 무거운 물체는 잘 안 움직여도 내가 밀더라도 마찰력이 크니까. 자, 그래서 요 실험은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자, 일단 설명하자면, 얘랑 얘는 둘 다 하나죠, 한 개? 무게는 같은 거야, 지금. 무게 같을 때, 그냥 나무판에서는 매끄러운 면에서는 한 5N이면 끌었고요. 얘는 7N이 돼야지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찰력이 누가 큰 거지? 사포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이제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근데 이 둘을 비교하면 둘 다 사포인데, 얘는 나무 토막이 하나고 얘는 두 개죠? 누가 무겁죠? 다가 무겁죠? 근데 얘가 마찰력이 더 큰 거야, 지금. 왜냐면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요거랑 다랑 라를 비교하시면, 둘은 무슨 차이냐면, 나무 토막이 둘 다 하나인데, 하나는 눕혀놓은 거고, 봐봐, 얘는 눕혀놓은 거죠? 근데 얘는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세워놓으면 면적이 작죠, 면적이, 접촉 면적이. 얘는 접촉 면적이 더 넓죠? 근데 얘 둘은 지금 둘 다 5N이죠? 그래서 접촉면의 넓이랑은 관계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마찰력은 거칠수록 크고 무거울수록 크다. 근데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없다. 여기 이제 마찰력의 성질입니다. 방금 실험해봐서 이제 아시겠죠? 마찰력이 커야지 편리한 경우, 미끄러지면은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거는 뭐 등산화 바닥이라던가 자동차 스노우 체인,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겨울철에 뭐 모래를 뿌려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마찰력이 커야지 편리한 거고요. 컬링에
하나는 테프론 소재, 하나는 고무 재질. 고무 재질이 좀 더 잘 안 미끄러지겠네.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이 다르네요. 여기를 지지하고 밀게 되겠죠. 근데 컬링 보면 알 텐데, 이제 이렇게 밀고 쭉 그 사람이 좀 미끄러지잖아, 앞으로. 예, 그때는 뭐 왼발로 미끄러져야 되고, 밀 때는 오른발로 이제 지지하고 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잘 미끄러져야지 편리한 경우, 스노우보드에 왁스를 받으면 마찰력이 작아서 더 잘 미끄러진다. 컬링 경기에서 브러쉬로 얼음을 문지르면 마찰력을 조절해서, 브러쉬를 문지르면 여기가 약간 높거든요. 사실 압력을 주면은 그 마찰력이 작아져서 더 많이 미끄러집니다. 맞죠?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체인 이런 거는 이제 윤활유 같은 거 발라서 마찰력 작게 해서 마모되고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거고요. 미끄럼틀도 그냥 미끄럼틀보다 워터 슬라이드가 훨씬 미끄럽잖아요. 물을 뿌리면 마찰력이 작아서 잘 미끄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따르게 실험한 거네. 예. 요 정도 미끄러졌어요. 근데 거친 바닥에서 마찰력이 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크니까 조금밖에 좀 덜 미끄러지겠죠? 이해하시죠? 거친 면에서. 자, 두 물체를 접촉하는 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마찰력 써보시고,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정지해 있는 물체의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은 주고 있는데 정지하는 경우 있잖아. 그때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맨 끝에 마찰력 크답니다.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 크고. 근데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이 없어요. 고무가 거치. 뭐 테프론보단 거칠지. 예. 테프론보다는 좀 거칩니다. 뭐 얘는 약간 소재가 좀 칠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나? 하여튼 그래도 마찰력이 얘가 더 큽니다. 고무 밑창이. 뭐 보통 신발들도 다 고무 밑창으로 만들잖아요. 타이어도 고무로 만들잖아요. 그거 마찰력이 더 큰 거거든요. 테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매끈매끈하고 미끄럽고 그렇죠. 부력은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마찰력까지 해봤고요. 부력이 조금 어렵고, 부력은 좀 더 생각할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14번까지 했나요? 네. 근데 요걸 하려면 부력도 해야 되는 거구나. 부력까지 마저 해야겠다. 부력 마저 할게요.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말하는데, 액체나 기체는 둘 다 흘러다니는 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체라고도 하는데,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런 유체 속에 있으면 그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부력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아직 물에 잠기기 전에는 나무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럼 두 물체의 중력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물을 부어서 이쪽 한쪽을 잠기게 했어요. 잘 봐. 중력은 사실 똑같은데, 이쪽에는 물에 의한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추에 중력이 있고 부력이 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더하면 R자이면 중력이 좀 이렇게 합력이 이 중력보다 좀 작아지겠죠? 근데 얘는 이제 사실 공기에 의한 부력이 있어도 얼마 안 커요. 공기에 의한 부력은. 그건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그럼 얘 중력이 여기 중력 플러스 부력 합친 거보다 얘가 크거든요. 얘가 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무 막대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자, 부력 때문에 이쪽이 가벼워진 거죠. 그 헬륨.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부력 때문에 뜨는 거죠. 그거 잠깐 이따가 설명하고. 그렇죠. 안에 헬륨을 넣었으니까. 안에 있는 헬륨이 바깥엔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그거보다 가볍거든요. 자, 이 용수철 저울에 10N이 표시가 된 거는 중력이 10N이란 소리고, 얘를 물속에 넣었더니 나중에 6N만 표시가 돼. 그럼 4N이 줄었죠, 그쵸? 왜 4N이 줄었냐면 부력이 4N 작용해서 줄은 거야. 그래서 줄어든 양만큼이 부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서 측정했을 때보다 물속에서 측정하면은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뺀 값이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근데 부력은 중요한 게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거든요.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더 커요. 얘를 반만 잠기게 했을 때는 잠긴 부피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원래는 10N짜리였는데 지금 부력이 2N 작용해서 용수철 저울에는 8N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부력이 2N이고 이 용수철 저울에 의한 탄성력이 8N이야. 합친 게 10N이죠. 반대편 중력이 10N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다 잠궜더니만 여기 용수철 저울 6N만 표시됐죠. 그거는 얘 부력이 커졌어. 2배 커졌어. 4N으로. 용수철 저울은 6N 넣지만 잡아당기면 돼. 이거 합친 거랑 중력이랑 같으니까 얘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력이 작용해서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실험을 잠깐 해보면, 자, 방금 실험해 본 것처럼 이제 많이 잠기면 부력이 커요. 근데 이 부력이 이렇게도 측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이거를 담그면 이 부피만큼의 물이 넘쳐 흘러요. 근데 원래 3N짜리인데 물속에서 1N 표시되는 거니까 부력이 몇 N이에요? 2N이죠, 그쵸? 근데 이때 이 물체의 부피만큼 흘러 넘친 물의 무게를 재면 2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흘러 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이래요. 그리고 자, 빈 화물선은 가벼울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은 얘가 요만큼 잠겼어. 그러면 얘 중력이랑 이 잠긴 물에 의한 부력이 같으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짐을 가득 실으면 얘 중력이 어떻게 돼 있어? 중력은 커지는 거죠. 그쵸? 방향은 선생님 내려간다고 표시한 건데 중력은 더 커지겠죠. 그럼 얘가 잠긴 부피가 어때? 이렇게 잠긴 부피가 더 많아졌지. 더 많아졌으면 부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쵸? 그래서 많이 잠기면 부력이 커지니까 얘가 만약에 침몰하지 않는 이상, 이게 물이 막 들어오지 않는 이상 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많이 잠기면서 부력이 커지니까 떠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까? 짐을 싣지 않은 화물선은 물속에 잠긴 부피가 작다. 왜냐면 부력이 작아야 되니까. 근데 짐을 가득 실은 무거운 애는 부력이 큽니다. 그래서 잠긴 부피가 더 커진다.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철근이 있어요. 철로 된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 바닷물에 퐁당 집어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얘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철근이? 아니, 가라앉잖아. 그쵸? 예. 가라앉는데 왜 가라앉냐면 중력이 부력보다 커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펴서 조선소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거를 부피를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부피가 크면 부력이 어떻게 돼? 커지죠, 그쵸? 그러면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크게 만들어야지 부력이 커져서 배가 뜨는 겁니다. 둘의 중력이 똑같다 하더라도 얘 부력이 크니까 얘가 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부력의 크기랑 중력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아무튼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튜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력을 크게, 부피를 크게 만들고 이런 걸 태왁이라고 하네요. 태왁 이것도 이제 부표 같은 거죠. 부력이 있어서 해녀가 잠시 떠 있을 수가 있고, 잠수함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금속으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부력이 동일한데 얘가 가라앉으려면 중력이 커져야지 가라앉거든요. 그럼 여기가 물탱크가 있어서 물탱크에 물을 막 집어넣어. 그래서 얘가 부력보다 중력이 커져서 가라앉는 거고, 만약에 뜨고 싶다, 잠수함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뜨고 싶다, 그러면 여기 채웠던 물 있죠, 물을 바깥으로 막 내보내. 그럼 중력이 작아지고 부력이 크니까 얘가 뜨는 거예요.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라앉았다가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이게 모터 같은 거 있어서요. 이거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림이 있나? 그림은 안 나와있네. 아무튼 이 공기 탱크가 있는데 얘가 물이 들어갔다가 그건 무거우면 가라앉고 물이 나오면은 가벼워져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은 잠긴 부피가 크면 부력이 크다, 이거 아셔야 되고, 자, 공기 중에서도 부력이 있는데 이 헬륨의 질량이 작아. 주변보다 이제 밀도가 작아요. 그러면 얘가 부력이 커져서 뜨고요. 풍등은 이제 가열을 하면, 공기를 가열을 하면 공기 입자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부푸니까 부력은 커지고 여기 있는 공기는 조금씩 빠져나오거든요. 부피가 커져서. 그러면 이제 중력은 작아져서 뜨는 거고요. 열기구도 요 가열하는 거죠. 가열을 해주면 부력이 커지면서 뜰 수가 있습니다. 왜 공기가 뜨거워지는 맞나요? 일단은 공기가 뜨거워진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이만큼 차지하는 게 부력이 크거든요. 부피가 크니까. 그리고 요 열기구에 있는 공기들도 바깥으로 나와요. 그냥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면 가벼워지거든요. 얘가 주변보다 가벼워지거든요. 뜨게 되는 거죠.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이라고 하고, 액체나 기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큰 거고, 원래는 10N짜리 애를 물속에 담갔더니 용수철저울 녹음이 7N을 가리켰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3N만큼의 부력이 작용해서 7N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넘기시고, 여기 요 페이지 보시고, 얘를 이제 물에 잠기기 전에 2N이었던 애가 반쯤 잠궜을 때 0.85N으로 용수철저 눈금이 줄어든 거야. 1.7N
그럼 0.15N만큼의 부력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부력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완전히 잠기게 했더니 요거 2배가 됐죠, 부력이. 왜냐면 잠긴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처음에 반이었고 그 다음에 다 잠그니까 잠긴 부피가 늘어날수록 부력이 커진다. 자, 탐구 문제 1, 2번 또 풀어보시고요. 자, 이 문장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감소하는 까닭은 부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추가 물에 담겼을 때 측정한 용수철저울의 눈금 값은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다. 아니, 그 뺀 값이죠, 뺀 값. 원래 무게에서 감소한 만큼이 되는 거죠. X고.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이거 맞고요. 원래 20N 표시되던 게 17N 표시가 된 건 부력이 3N 작용한 거고 위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집중 분석에 이거는 예전에 중학교 책에는 사실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 5N이고 2N이다. 그러면 R자임은 3N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란하면은 계산하기 쉽죠. 왜냐면 이게 뭐 3N, 2N이다. 그러면은 R자임 그냥 더하면 5N이잖아. 근데 어떤 물체의 힘이 이렇게 나란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를 주고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하게 되면 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걸로 힘의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 긋고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 거요. 이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요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대각선 요 끝까지 요게 힘의 크기고 방향이야. 이 화살표 길이가 힘의 크기고 방향입니다. 요거 그거랑 이제 삼각형법은 평행사변형법이랑 사실 비슷한 거고요. 이거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야. 한번 1번, 2번 요거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평행사변형 그릴 때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 2칸, 아래쪽 2칸으로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합력, R자임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 지금 오른쪽 방향이고요. 방향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방위 표시가 없으니까 한 칸당 1N인데 몇 칸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5N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2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무슨 소리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자 3N과 5N으로 가장 센 힘이 만들어지려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가장 센 힘이 되죠. 그러면은 제일 최대값이 8N이 되는 거고 얘가 언제 제일 작으냐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잖아요. 그럼 몇 N이죠? 2N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그 뉴턴이 마이너스. 여기는 없어요. 예. 뭐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기는 해도 지금 그 힘이 2에서 8N 사이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라고 표시는 하는 거지만 그게 힘이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표시하는 건. 그래서 요거는 2N이 최소값이 되고 8N이 최대값이 되죠. 이해하세요? 네, 요 사이 값입니다. 1N 이런 건 안 만들어집니다. 이 3N과 5N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분해하는 거는 좀 우리가 계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편리하게 하려고 요런 대각선 방향의 힘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2개 더하면 얘거든요. 평행사변 이거 2개 더하면 얘거든. 얘를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렇게가 수평, 요렇게가 수직.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는 한 칸당 1N이죠? 3N이고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이죠?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는 2N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해요? 개념 심화에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공식으로 나타낸 거고, 부력이 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냐 그런 걸 알려주는 그림인데, 이게 이 유체 이 물이라고 합시다. 물에서 깊이가 길수록 수압이 커요. 깊을수록. 여기는 수압이 크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사실 동일하게 작용해요. 여기는 수압이. 그래서 어찌됐건 얘가 더 세죠. 얘가 밀어 올리는 힘이 세죠. 그래서 밀어 올리는 힘이 세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생기는, 부력이 생기는 겁니다. 부력의 크기는 이제 로 G V라고 하는 식으로 풀면 되는데, 로는 유체 밀도, G는 중력과 속도, V는 잠긴 부피가 돼. 뭐 이게 로라고 읽을 때 로 G V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로라고 읽긴 해. 어찌됐건 여기에서 부력은 뭐에 비례한다를 알면 되냐면, 잠긴 부피에 부력은 비례를 한다.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됐을까요? 잠깐 쉬었다가 마저 문제 풀겠습니다. 15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15번부터 22번까지 먼저 하시고요. 15번부터 22번까지 먼저 풀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3번에 추에 작용하는 이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부력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부력이 위쪽 방향이고, 용수철도 이렇게 위쪽 방향입니다. 한성력도. 그래서 위 아래 5번. 그 다음에 마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고요, 접촉면이 넓을수록 크다, 이거 아니고, 접촉한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맞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아니고요, 운동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고, 다 2번 고르시고요. 마찰력은 지금 이렇게 운동하다가 정지했잖아. 마찰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렇죠. D 방향으로. 4번이고.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에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가랑 나는 무거운 게 마찰력이 더 큰 거지 지금? 이해하시죠? 근데 가랑 다를 보면은 하나인데 사포가 더 거칠죠? 거친 게 더 마찰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는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 이렇게 쓰면 되죠. 요인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게랑 거칠기 이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배운 거대로 하셔야 돼요. 배운 거대로. 부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무게에 비례하지 않고요. 잠긴 부피야. 잠긴 부피. A랑 B가 잠긴 부피가 어떤 거 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죠? 그 부력 같은 거예요. A랑 B랑. C는 요만큼만 잠겼죠. 요만큼만. 그럼 C가 부력이 작은 거예요. 잠긴 부피가 커야지 부력이 큰 거야. 근데 얘네 부력이 똑같은데 A는 가라앉아 있고 B는 떠 있잖아요. 그러면 중력은 누가 클까요? 중력은 A가 큰 거죠. A가. 그러니까 무게는 누가 큰 거? 무게가 중력의 크기니까
A가 큰 거죠. 근데 이 둘은 얘는 중력이 작으니까 떠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부력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얘는 둥둥 떠 있으면 얘랑 무게랑 부력이랑 똑같은 건데 얘는 이 부력이랑 무게랑 똑같은 거야. 누가 중력이 작은 거예요? 무게가 작은 거예요. C가 작은 거죠. 그쵸? B는 C보다는 크고 C는 B보다는 작고 이렇게 푸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공기 중에서 15N 표시되던 게 물속에서 10N 표시가 된다라는 거는 부력이 5N이 작용하는 거죠. 부력은 위쪽 방향이고 부력과 중력의 방향 같다 안 같고요. 중력은 아래쪽 방향, 부력은 위쪽 방향. 물속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5N이다. 이 맞아요. 그러니까 15N 그대로 작용을 하고 탄성력 10N이고 부력이 5N이니까 이 합력이랑 똑같아야지 정지하고 있거든요. 부력은 15N이 맞아요. 이해하세요? 중력은 15N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중력은 그대로 15N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추에 작용하는 부력은 지금 위 문제 1번 답이고 5N이고 중력 바닥에서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이거는 마찰력 때문에 멈춘 거고 그쵸? 눈과 비가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탄성력 고무줄로 머리카락 묶는다. 맞고요. 부력 물속에 몸을 담그면 가볍게 느껴진다. 부력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R자이면 요거는 5N이고요. 같은 방향은 더하시면 되고 반대 방향은 빼면 되고 1N. 요거는 1N이네 1N 그쵸? 요거 3N이고 4N에 3N 빼면 1N인데 방향은 반대네. 가에서 R자임의 크기는 5N이고요. 가와 나는 R자임의 방향 같다. 요거 오른쪽 방향이고 얘도 오른쪽 방향이네. 나와 다는 R자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은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에서는 C 방향이고 나에서는 A 방향입니다. C, A 순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60kg의 질량입니다. 이거 달에서 측정한 질량은 똑같고 무게는 원래 지구에서 무게는 kg에다가 9.8을 곱해야 돼. 근데 이게 무게인데 이게 달로 가면 6분의 1이 되거든요. 그쵸? 약분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러면 98N 이렇게 풀면 되죠? 네, 답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무게가 147N이다. 달에서 무게가 147N이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무게랑 달에서 무게가 똑같긴 해도 만약에 얘가 지구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6배 더. 6배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질량은 원래 얘 B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달로 가져갔을 때는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6으로 나누면은 얼마지? 6, 9, 이렇게 되나요? 90kg 되나? 아, 그거 아니구나. 미안. 그러면 질량으로 먼저 고친 다음에 해야겠다. 그쵸? 얘는 질량에다가 9.8배 했을 때 얘가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게로 고치려면 그러면은 이거는 나누면은 얼마지? 98. 나누면 9.8분의 147 해야 되잖아요. 그쵸? 90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10 얼마, 이게 10이라고 쳐도 뭐 14.7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오죠, 얘는 나오는 게 아니고, 달에서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 무게랑 같은 거니까, 맞고요. B를 지구에 가져갔을 때 무게는 A보다 크다, 맞죠? 선생님, 네. 이거 계산하니까 10 나오는 이게 90 나와요? 15. 아, 15가 나와요, 15? 그러니까 아무튼 90kg은 아니죠, 그쵸? 너무 크다.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탄성력이 가장 큰 거는 이게 용수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용수철이야. 그래서 원래는 같은 용수철이면 늘어난 길이가 제일 길면 탄성력이 큰 건데, 이건 이제 무게가 그러니까 용수철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달려있는 무게 보시면 돼. 얘가 지금 탄성력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40보다도 적게 늘어났지만 이 용수철의 탄성력이 더 커서 그래요. 이거 용수철 두께가 두꺼울수록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게 크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달려있는 무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접촉면이 거칠수록 더 마찰력이 큰 거죠. 옳지 않은 거, 모래 뿌리는 거, 제동장치를 작동시킨다. 이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울퉁불퉁하다. 밀리기 어렵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가벼워서 큰 화물차를 밀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제 거칠기가 아니라 얘는 무게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세요? 네, 그 답은 4번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9N일 때 3cm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4cm 늘어난 거잖아. 그럼 탄성력이 그러면은 12N이겠지. 이해하세요? 1cm당 3N이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가 이제 4cm가 되면 12N 작용하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석이 얘를 당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력이랑 중력이랑 합쳐가지고 지금 12N 된 거예요.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긴 물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져서 이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적게 나갈 것이고요. 문제는 나에서의 크기가 가에서의 크기보다 큰 거, 부력이 큰 거지, 부력. 중력은 똑같은 거고요. 용수철저울은 가가 더 많이 측정되는 겁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얘네가 지금 무게가 똑같았어. 질량 똑같았어. 근데 담그면 A랑 B 중에 누가 부력이 크겠어요? B요. B가 크죠, 그쵸? A 쪽으로. 그래서 A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부력은 위로 작용하니까. 잠긴 부피가 B가 커서 부력이 크고 부력이 A보다 큽니다. 그러면 A 쪽으로 기운다. 어느 쪽으로 기우냐? A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력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됐나요? 서술형 문제도 조금 풀어본 다음에 할게요. 약간 시간 있으니까 좀 풀어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힘이 작용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까닭은 지금 알짜 힘이 0이어서 그렇죠. 알짜 힘이 0이어서 그런데 F1과 F2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은 반대여서 알짜 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공이 움직일 때 중력은
항상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쪽으로 중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이게 화살표 길이가 동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용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에서 지구에서 18cm가 늘어났습니다. 달로 가면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달에서는 3cm만 늘어납니다.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쓸게요.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 돼서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럼 탄성력도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나죠. 나인가요? 아니 다네. 다가 더 높이 올라가있구나. 다네요. 다. 탄성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경우 다죠. 탄성력은 물체의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게요. 탄성력은 뭐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튼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게요.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고 자 원래 이렇게 빗면을 내려와서 정지할 때까지 사포는 조금밖에 이동을 안 할 거고요. 나에서는 좀 더 멀리 갈 겁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에 미끄러진 거리가 더 긴 것은 무엇인지 써라. 나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내가 탄성력이라고 했나요? 마찰력이다.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 됩니다.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포를 놔두면 거칠고 마찰력 크고 그러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크니까 조금만 더 움직이겠죠.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아까 잠수함 설명 잠깐 했는데 잠수함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한 방법. 근데 이 잠수함에 사실 부력이 바뀌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게 부피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써야 되니까 공기 탱크에 물을 넣는다. 탱크에 물을 채운다. 그러면 부력보다 물이 들어오니까 얘가 중력이 커지는 거야. 무거워지니까 중력이 커져서 이렇게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만약 떠오르고 싶으면 물을 빼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물을 빼면은 가벼워지니까 부력이 더 크니까 뜨게 되는 겁니다. 있었죠. 그 다음에 7번 추의 부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잠기기 전에는 5N이고 반만 잠그면 4N, 완전히 다 잠겼을 때는 3N입니다. 지금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를 물속에 잠기게 하였을 때 감소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 값이 의미하는 것은 부력이지. 부력이라 써주시고 부력이다.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부력이라 쓸게요. 부력이고
물속에 완전히 잠긴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그 까닭과 함께 쓰시오. 지금 2N이죠? 2N입니다. 용수철절의 눈급 값이 2N 부력이 작용하여 2N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철절의 눈급 값이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위쪽으로 작용하여 2N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가 반쯤 잠겼을 때 용수철절의 눈급 값과 추가 완전히 잠겼을 때 용수철절의 눈급 값을 비교하여 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냐?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 그런 말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숙제로 프린트 꼭 풀어와 주시고, 저번 주에 안 한 거는 또 풀어와 주셔야 돼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